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지 7일째, 사망자 수가 2만 8천 명을 넘은 가운데 한 소녀가 136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치안 부재로 약탈과 범죄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아무리 조급해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면 대통령에 칼을 겨눌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평창의 한 도로 교량에서 승용차가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 불이 나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스키 동아리 대학생으로 인근 스키장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하고 식사 후 숙소로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4살 아이가 물에 빠져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같이 수영을 배우던 다른 어린이가 위급한 상황을 강사에게 알렸지만 장난치는 걸로 알고 넘겼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이번 주 청구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지만 초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 등 곳곳이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경남으로 확대되고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 사망자가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치안 부재가 이어지면서 약탈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로 구조 활동을 중단한 나라도 있고 공항과 도로는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내부를 뒤지는 구조대원들 위로 추가 붕괴가 일어나며 잔해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처럼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각국의 구조 인력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한 지 7일째, 사망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한 약탈 행위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꺼내가거나 무너져 내린 건물의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가 마구 뒤지기 일쑤입니다. Hadi abi çık çık çık. Tamam çıkın hadi çık. 튀르키예 하타이를 비롯해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약탈범 수십 명이 체포됐고 경찰에게 붙잡혀 문매질 당하는 약탈범들의 영상이 SNS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asasını çıkardık mı? Çıkardık. Niye çıkardık? Bunu istismar etmesinler diye. Bazı yerlerde soygunlar oldu. Marketler soyuldu. 일부 지역에선 구호물품 트럭이 약탈당하고 파벌간 총격전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에 떨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생존자들은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Evimiz soyuldu. Çocuklarım göçük altında. Biz kurtarma bekliyoruz. Kimse bize yardım etmiyor. 5 kişi şu an burada göçük altında. 치안 불안이 확산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 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중단했고 피해 지역 주변 도로와 공항은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소도시들의 상황도 안 좋습니다. 이번 강진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대도시부터 구조가 이뤄지고 규모가 작은 소도시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MBN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튀르키예 연결하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번 지진의 진앙인 가지안테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도시 누르다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마을 입구부터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요. 거리에는 콘크리트 잔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곳곳에 금이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건물들이 질비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도로에는 마을을 빠져나가려는 피난민들의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 4만 명 정도의 소도시다 보니 인근 대도시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마을 주민은 구조대가 강진 후 이틀이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Ölüsü var buranın. Mesela burada 1,5 dakika süren bir deprem. Yani 1,5 dakika sallandık. Buraya çıkmam 1 dakika sürünce mesela burasının yıkıldığını gördüm. Mesela burada çığırışlar vardı, bağırışlar vardı. Birkaçını kurtarabildik. Çünkü destek de geç geldi yani. 7층짜리 아파트 4개 동이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폐허에서는 뒤늦은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생존자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이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자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미 시신 훼손이 심해진 탓에 유품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천막 지원도 되지 않아 차 안에서 추위와 싸우는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입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누르다흐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도 골든타임 72시간을 지난 생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47시간을 버틴 10살 소녀, 생후 7개월 된 아이도 기적처럼 구조됐습니다. 현재 파견된 우리 구호대도 지금까지 생존자 8명을 구조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김태희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잔해 더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구조대원이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발견하고 무사히 꺼내자 지켜보던 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뒤진 발생 139시간 만입니다. 한 10살 소년도 147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앞서 지진 발생 136시간 만에 7살 소녀가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강진 후 72시간, 소위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기간은 한참 지났지만 곳곳에서 기적의 생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후 급파된 한국 긴급구호대도 안타키아 지역에서 생존자 3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오후 2시쯤 튀르키예 구조팀과 함께 65살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이후 11일 저녁에는 모자 관계인 17살 소년과 51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가 지난 9일 구조활동을 시작한 후 구조한 생존자는 총 8명입니다. 우리 구조대는 앞으로도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탐색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아직 많은 생존자가 건물 더미에 묻혀 있다며 구조 인력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우리나라는 구호대 파견과 동시에 국토위성이 튀르키예 상공에서 찍은 위성 영상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의 신속한 재난 지원과 빠른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어제 낮 대한민국 국토위성이 찍은 튀르키예 동남부 샨르우루파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진 진앙에서 150km 떨어진 곳, 교민 다수가 사는 곳입니다. 9층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공원에는 피난민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실용 위성들이 찍은 또 다른 동남부 안타키아 위성 사진. 집들 사이로 보이는 공터는 처참히 부서져 내린 건물 잔해 흙더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위성이 찍은 영상을 지난 7일부터 매일 국제재난재해연합체 차터에 공급하고 있고 국토부도 11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터에는 현재 16개국 17개 기관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대체 통로를 빨리 발견하고 피해 정도를 구분해서 제한된 구호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 1호는 지난 21년 쏘아올린 것으로 50cm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이며 과기정통부의 다목적 실용 위성들은 10년 전부터 지구를 돌며 재난재해 현장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공방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 후보를 겨냥하자 안 후보는 국민께 사과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대선 욕심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며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가 아무리 패배가 겁나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국민과 당원에 사과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지금 조급하고 본인이 너무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도 그렇고 당원들께도 그렇고 정말로 신뢰되는 발언입니다. 이어 비전 발표회를 통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나선 천하람 후보도 정치엔 금도가 있다며 김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에 왜 대통령의 탈당이라느니 대통령의 탄핵이라느니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까? 하지만 김 후보는 안 후보라면 대통령의 칼을 겨눌 수도 있다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탈당과 합당을 수시로 하셨고 또 탄핵을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께서 말씀하시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운동이 비전보다는 비방전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등장하는 것 같은데 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후보들 지원하기 위해서겠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점심에도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등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이준석계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친윤계와의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2030 당원들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천 후보는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스스로들도 부족한 점이나 인지도 면에서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최대한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좀 도와야겠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의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애초에 친윤과 비윤 구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세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선거전이 다소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양강 구도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 서로 강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김 후보 말이 불씨였습니다. 안 후보는 안철수가 그렇게 두려우냐며 김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후보의 말을 겨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앞장섰던 김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과거 악연 때문일까요? 이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해서 말로만 개혁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안 후보를 향해서 과거 사례까지 가져와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공천 제도만 놓고 봐도 자신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안 후보는 과거 바른미래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 주장하고 있어요. 대장동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런데 목소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맹 비난했습니다. 앞선 이재명 대표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는 또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진짜 막가자는 거죠. 곽상도 전 의원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은 생떼 특검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민주당이 70여 년 쌓아온 민주주의를 때려부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을 무조건 관철시킬 수는 없어요. 변수 뭐가 있나요? 네, 이 두 특검 모두 정부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지만 두 특검의 상황 사뭇 다릅니다. 예. 일단 여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두 특검 모두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의당도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결과가 상식 밖이라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름으로써 대장동 특검은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정치인 관련 법원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여당에서 또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30대 초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게 과연 아들을 보고 돈을 주었겠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면서 요즘 판검사가 셀러리맨이 돼 보기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한 명 후원금 관련해서 이제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상황을 빗대서 검찰 행태를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도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이용한 건 너무 나갔다.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파렴치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예, 마지막은 김건희 여사 소식이네요. 기부를 한다고요? 예, 지난 10일이었죠.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분량의 전화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이겼는데요. 손해배상금 약 1,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전액을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이웃한테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오늘입니다. 먼저 경기 부천에선 만취한 20대가 친구 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선 정수장 밸브가 고장이 나면서 보시다시피 주변이 온통 물바다가 됐고요. 지금까지 광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단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좁은 길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차주로 보이는 남성이 돌아오는 순간 운전석에 있던 누군가가 차를 출발시킵니다. 차로 다가온 남성이 막아보지만 그대로 돌진해 반대편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의 차를 몰고 영업 중인 주점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점 안에 있던 20대와 30대 손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후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차주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끊었던 지 10일도 안 됐어요.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술을 먹었겠다. 용감해지잖아요. 출발하면서 쑥 들어가 버려서. 정수장이 있는 산 쪽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까지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가 물을 피해 운행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광주시 덕남 정수장에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유출 밸브가 고장나면서 정수장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시설 복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후 1시부터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 지역을 단수 조치했습니다. 주민 100만 명이 휴일에 수돗물을 쓰지 못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밤 안에 복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강원도 평창의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 동아리 대학생 5명이 차량 사고로 모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소되면서 참변이 났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붙은 차에 물을 뿌립니다. 불이 꺼진 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차량은 쭉 뻗은 내리막길을 달리다 그대로 다리 난간을 부딪힌 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여 분 만에 불을 껐는데 차 안에서 성인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의 이제 완전될 때쯤 안에 사람이 이제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불을 다 끈 다음에 5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스키대회가 있었고 이후 100여 명이 인근 식당에 모여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한 서울소재대학의 스키 동아리에 속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노면은 건조했고 도로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없었습니다. 일반으로는 잘 안 되겠어. 근데 2차로 가보니까 속도는 좀 있긴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이제 만 4살 된 아이가 물에 빠져 현재 뇌사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어린이가 강사에게 구조 요청을 했지만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에 뜨는 수영 보조기구를 몸에 묶은 아이 2명이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아이가 철제 사다리 사이로 잠수하자 다른 아이도 물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다리 계단 사이에 등에 묶은 수용 보조기구가 끼인 겁니다. 함께 있던 아이가 수용 강사를 불러보지만 인근에 있던 강사는 그대로 강습을 진행합니다. 잠시 뒤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강사가 아이를 구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성인 1명과 8살, 4살 아이 등 3명이 강습을 받던 중 이는 사고가 난 겁니다. 수영장의 깊이는 성인 허리 높이인 140cm 정도였는데 사고를 당한 4살 결의의 키는 109cm였습니다. 옆에 있던 형아가 선생님을 손에 뻗어서 불렀는데도 선생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응시를 하시고도 아이를 구하시지 않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여쭤봤더니 장난치는 줄 알아서 그냥 넘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맞벌이를 하는 아이 부모는 안전을 위해 돌보미까지 함께 수영장에 보냈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는 장기 이식 권유받고 월요일에는 호흡기 제거하자는, 저는 아직 아이를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결의가 사고를 당한 날은 어린이집 졸업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엄마 말 항상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주던 우리 예쁜 신결이, 결이가 이게 씩씩하게 엄마 앞에 있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수영장 관리업체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지역 대형마트가 쉬는 날인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대신 내일 쉬겠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재래시장 상인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문 앞에 붙여진 안내판. 휴무일이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옮겨진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전국특별시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조례를 변경해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차례 일요일 휴업을 했던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마트를 찾을 수 있게 돼 반가워합니다. 마트 올 때마다 이제 쉬는지 안 쉬는지 인터넷으로 봐야 되고 헛걸음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무조건 마트가 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형마트의 휴무로 잠시 숨을 돌렸던 재래시장 상인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전통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장사에 지장이 많죠, 저희는. 오늘도 당장 지금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건 한 50% 가까이 줄은 것 같은데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는 노조 역시 반발이 큽니다. 지난 10일에는 대구시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갈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 협의를 변경해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이해 당사자란 말인가? 노조는 첫 평일 휴업을 시행하는 내일 대구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찬성과 반대가 혼재한 가운데 대구에서 시작한 휴무일 변경이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송환된 쌍방울 그룹의 금고지기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수사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김모 전 쌍방울 그룹 재경 총괄 본부장. 이른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린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한 검찰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을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자신은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 본부장이 직접 주도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으로 보낸 800만 달러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할 전망입니다.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 전 회장을 앞서 성남FC와 대장동, 위례 관련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법조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검찰이 그 금고직이라는 김모 씨를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 아니겠어요? 어떻다고 합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가 됐을 때 송환 거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에 재판 항소를 포기를 하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법조계에선 김 씨가 송환 거부 소송을 하고 또 항소를 포기하는 이 모든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눴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김 전 회장의 매제이면서 또 횡령 혐의의 공범이기도 한 특수 관계라는 점 때문이죠. 아마 김 전 회장이 입을 여는 것에 맞춰서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아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떤 혐의들이 담길까요? 이번 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까지 온 사건들과 관련한 혐의를 담아서 청구를 할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입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승인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오고 민간업자들은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위례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할 걸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은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거라서 이 부분은 영장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렇죠.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달 24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28일은 필요하면 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주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또 28일에 그러면 표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비추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두고서 북한 매체가 극존칭을 쓰며 이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애라는 이름을 쓰는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아빠인 김 위원장의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지난 10일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코트를 착용한 김주애는 어머니 이설주를 뒤로 한 채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그 이후 꾸준히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니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며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열병식에서의 비중 있는 소개와 변화된 호칭에 후계자론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평안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애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과에 등록된 여성을 안전부로 불러내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후계자로 누군가 확정이 되면은 그 순간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북한에서 개명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름은 일성, 정일, 정은, 설주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산업 현장의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인가라며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조 자녀 우선 채용 등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며 국가가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압박과 폭력 이런 거에 터잡은 이런 불법들이 판치게 놔두면은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까?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의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원인을 기득권 노조 때문으로 진단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은 임금 체계나 근로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MZ세대 공무원이 절반가량 참여했는데 이들에게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MZ세대를 겨냥한 짧은 동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요리에 관해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도 공개하며 격이 없는 소통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요즘 한우 농가에선 도매가는 내려가고 사료값과 난방비는 올라서 시름이 큰 상황인데요.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면에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한우 가격을 연중 내내 20% 내려서 소비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붙여서 판다고 생각하면 돼요. 팔면 팔수록 손해죠. 한우 사육 마리수는 올해 358만 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설 한우 도매 가격은 20%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한우 값에 구매를 주저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하나에 한 팩에 5만 원씩 하잖아. 두 팩 사면 10만 원이잖아요. 못 사 먹어. 정부가 한우 산업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촉진 행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1년 내내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를 판매해 수요 감소로 인한 도매 가격 급락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도매 가격이 하락해도 소매점에서 인건비와 이윤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농협이 가격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여기에 소매 단계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평균 납품 가격을 공개하는
축산물 납품 가격 신고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 44톤 정도였던 한우 수출량도 올해 200톤까지 늘리고 대형 급식업체의 육류도 한우로 대체해 수요를 늘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요즘 겨울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요.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조금 흐렸습니다만 휴일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참 즐거웠는데요. 그 모습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 헬멧들이 빙판 위를 누빕니다. 아직 스케이트가 어색한 아이들도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뎌 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도심 곳곳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서울시청은 스케이트를 즐기러 온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들이에 들뜬 아이들 얼굴엔 긴 대기줄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엄마가 많이 입혀주셨어요, 옷을. 하얘서 너무 예뻐요. 부산의 명소 해운대에는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의 나들이객들이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저기 경기도에 있다가 여기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여기 훨씬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 명소에도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푸릇푸릇한 식물 사이에서 이른 봄 내음을 즐겨봅니다. 안산에서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걸려서 기다리는 데는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휴일 하늘은 미세먼지로 흐렸지만 전국 곳곳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경남으로 확대되고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휴일인 오늘 날은 온화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차츰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는 모레 새벽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 기온 속초 2도, 강릉은 4도 선에 그치겠고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모레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글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